안녕하세요. 차트상 비덴트 매수 타점입니다. 어떤가요? 급등하기 전 저점에서 매수를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개미들의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들 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지 매매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뒤늦게 따라붙는 겁니다. 양봉에는 매수 금지입니다. 하지만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만약 100전 100패라면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순간적으로 급등하면서 한두 번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맛을 못 잊고 자꾸 뛰어드는 것이죠. 나는 다이나믹한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데 심심하고 조용한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팍 튀어오르는 급등주를 잡아야 신나는 매매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수익을 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승한 다음에 진입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매매는 초급등하면서 불타오르는 매매지만 실제로는 추가로 조금 상승하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 매매가 됩니다. 상상과 현실의 괴리죠. 차트를 보면 엄청나게 급등할 것 같아도 이미 양봉이 나온 경우에는 그 힘이 다해서 노인네처럼 조금 상승 시도하다가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덴트는 힘이 약한 걸 보고 매도합니다. 이제 정답지입니다. 급등할 것 같은 차트였지만 이내 추가 상승은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위험한 매매였던 겁니다. 다음은 이노뎁입니다. 아까 본 비덴트와 비슷하죠? 결과는 어떨까요? 아찔하게 상승한 양봉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매매를 준비하죠. 양봉에 매수하는 이유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렸다가 눌림에 매수하거나 눌리고 나서 반등할 때 매수하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빠르게 움직이는 주식을 찾아서 매매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급등주를 찾게 되고 급등주는 당연하게 또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검색이 됩니다. 만약 급등하지 않았다면 검색되지 않을 겁니다. 급등해서 양봉이 나오니까 눈에 띄는 것이죠. 그래서 급등주를 매매하려면 필연적으로 양봉이 나온 직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봉에 매수하면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시작되는 것이죠. 운이 좋으면 정말 급등해서 큰 수익을 주지만 운이 나쁘면 꼬라박습니다. 손실은 엄청 크겠죠? 급등주 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많이 본 다음에 딱 한 번 빵 부스러기 수익을 얻으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손실은 2% 이상 보는데 수익은 1%를 내기도 힘듭니다. 게다가 손실의 빈도도 높습니다. 손익비도 불리하고 승률도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나온 급등주 매매는 하나도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 매매를 반복하면 결국 계좌는 깡통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이노뎁도 정답지를 보겠습니다. 역시 급등하고 난 뒤 폭락하는 폭포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은 매수하면 몇 분 뒤에는 폭포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양봉을 발견하면 그 다음은 폭포수가 나오겠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양봉을 발견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초급등할 거란 헛된 희망을 품으면 망합니다. 양봉이 나와서 매수한다고 해도 빵 부스러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것도 운이 좋은 경우에야 해당합니다. 대부분은 폭포수를 맞고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와중에 단주가 들어오는 IOK를 매수합니다. 1111 단주가 들어오는 종목은 절대로 매매하면 안 됩니다. 단주가 들어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왜 매매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주가 들어오면 관심 종목에서 해당 종목이 깜빡깜빡합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게 되죠. 정말 좋은 주식은 단주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들 모르게 나 혼자 매수하고 싶기 때문에 조용히 매수하려고 하죠. 요란하게 광고를 하는 종목은 광고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깜빡깜빡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단 하나, 나의 물량을 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좋은 주식은 시선을 끌지 않아도 알아서 매수 참여자들이 합세하면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올라가기 버거운 상태의 주식은 광고를 해야 수급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IOK도 정답지를 보겠습니다. 단주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던 종목의 최후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척 하더니 이내 추세가 꺾이면서 폭포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래서 단주가 들어오는 종목은 위험합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물량을 전부 처분하게 되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건 폭포수이기 때문이죠. 단주가 들어오는 종목에서 물리면 그 뒤에는 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차트의 날짜는 11월 22일 최고점을 찍은 날입니다. 그 뒤에 주가를 보면 처참합니다. 지속적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는 2,500원에서 1,900원으로 하락합니다. 이렇게 단주가 들어오는 종목에 잘못 진입하면 끝도 없는 폭포수를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단주는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지나치게 광고를 하면 왜 광고를 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좋은 주식은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알아서 매수하러 돈다발을 싸들고 옵니다. 하지만 재료가 끝나가는 종목에서는 눈치 빠른 순으로 전부 탈출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게 되죠. 힘이 없는데 아직 물량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인 투자자들이 있겠죠. 보통 세력일 겁니다. 그냥 물량을 시장가로 던지면 폭포수가 나올 테니까 최대한 광고를 해서 순진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주가 나오는 종목은 조심해야 하고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이노뎁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폭풍 급등하는 걸 발견합니다. 급등주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시선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걸 알아도 매매하게 되죠. 급등주를 매매하더라도 하나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뉴스 기사의 존재 여부입니다. 아래 뉴스를 보면 13시 37분 43초에 특징주 이노뎁, 삼성전자, MS, 메타버스 협력 국내 유일 MS 협업사 부각이라는 뉴스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등할 때는 반드시 뉴스를 끼고 급등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부 폭락을 맞게 됩니다. 이노뎁은 정말 미친 듯이 상승합니다. 이런 초급등주들이 있기 때문에 양봉이 나와도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노뎁은 정말 특수한 경우이지 항상 이런 패턴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매매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급등주 좋아하면 결국 깡통입니다. 만약 급등주를 매매하고 싶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절대로 양봉에 매수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음봉이나 조정일 때 매수하라는 말이고요. 둘째, 뉴스가 나와야 합니다. 특히 뉴스는 현재 시장 트렌드와 맞아야 합니다. 메타버스 NFT가 대세니까 뉴스 기사는 반드시 메타버스나 NFT 관련 기사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탄력을 받고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노뎁의 경우에는 첫 상승 이후 폭포수가 나오고 급락했을 때 밑에서 잡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절대로 양봉에 매수하면 안 됩니다. 한번 파동이 나오고 급락한 다음 해당 종목의 뉴스를 살펴보면서 추가로 다시 급등할 수 있겠구나 예상하고 밑에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등주를 매매할 때는 금액을 대폭 낮춰서 진입해야 합니다. 실수로라도 큰 금액으로 들어갔는데 급락하게 된다면 하다가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급락해도 괜찮은 금액으로 매매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급등주를 매매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급등주 매매는 끊어내기 정말 힘듭니다. 재미있기 때문이죠. 재미있지만 손실 가능성이 큰 위험한 매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서 매매해야 합니다. 절대로 양봉에 매수하지 말고 음봉에서 매수해야 하고 뉴스를 확인하고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노뎁은 상한가 풀릴 때 매도했습니다. 자꾸 상한가가 풀리면 안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매도했는데 동시호가에 개파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감 때는 상한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꾸 상한가가 풀리니까 결국 상한가를 유지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급등주의 끝은 항상 똑같습니다. 11월 22일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계속 하락만 해서 다시 원래의 주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음봉만 출현하죠. 이렇듯 급등하는 종목은 빠르게 매도하고 탈출해야 합니다. 매매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끝은 항상 음봉 폭포수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